제2장 사회복지 실천의 접근 방법, 사회복지 실천의 실천 지식 또는 준것들, 개념, 일종의 사회복지 실천의 업무상 지침으로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을 말합니다. 기준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목적, 가치, 윤리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개념, 원칙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타인이나 타 전문직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 깊고 체계적인 관찰에 기초한 경험적 기반에 의존해야 한다. 패러다임, 가장 추상적인 실천 지식으로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 사고 관습, 관념, 가치관 등을 말하며 역사와 사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추상적 개념 틀이다. 사회복지 실천 패러다임의 변화로 1960년대 이전 의료적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을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죠. 1960년대 이후에는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사회복지사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교류에 관심을 갖고 의료적 개념의 패러다임의 시대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는 소비자 패러다임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을 갖게 되었죠. 실천적 관점으로 패러다임보다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사회복지 실천 시 사회복지사에게 현상과 클라이언트 및 그의 환경 체계를 이해하고 동시에 원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해주는 사회복지 실천의 준것들이죠. 즉 사회복지사의 주요 관심 영역, 개인적 가치, 실천 대상들에 대한 규정, 누구를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개인과 사회 환경에 관한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고체계입니다. 관점은 사회복지의 사회생각과 가치가 반영되므로 병리관점과 강점관점처럼 서로 극단적인 차이, 즉 상호 배타적인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죠. 사회복지 실천의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포괄적인 실천 관점으로는 생태 체계적 관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강점 관점, 다문화 관점,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천 이론으로는 실천 관점보다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사회복지 실천 시 클라이언트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 즉 그러한 행동이나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이후 어떻게 그러한 행동이나 상황이 변화하여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체계화된 지식을 말하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나 개념의 집합체이죠. 예를 들어 심리사회적 접근의 경우 정신분석 이론과 심리사회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행동주의적 접근의 경우 조작적 조건화 이론 등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실천 모델로는 실천 이론보다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활용되는 유용한 개념들과 원리들의 집합체이며 실천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실천 이론과는 달리 인간 행동에 관한 특정 설명에 주목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경험이나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개발되고 그 적용이 일반화되죠. 관점이나 이론을 배경으로 설립된 모델과 이론적 배경 없이 절충적으로 수립된 모델이 있습니다. 관점이나 이론을 배경으로 수립된 모델은 정신분석 이론을 배경으로 한 정신역동 모델, 행동주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행동수정 모델, 관점을 배경으로 하는 역량 강화 모델 해결 중심 모델이 있죠. 이론적 배경 없이 절충적으로 수립된 모델이 심리사회 모델, 가제중심 모델이 있습니다.
실천지혜 또는 암묵적 지식 직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체계와 경험에 근거하여 기나법적으로 형성된 가장 구체화된 지식으로 사회복지사의 직관에 의존하는 비구조화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지식으로는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관점이나 이론적 이해를 돕는 기초지식과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기초 지식으로는 개인으로부터 환경에 이르는 폭넓은 삶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회과학 및 인접학문, 예로 사회문학, 과학예술, 역사, 철학, 심리학, 정치학, 인류학, 경제학 등에 관한 지식이죠. 전문 지식으로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 실천 이론과 모델에 관한 지식, 특정 분야나 대상 집단에 관한 지식, 사회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 사회복지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 1. 강점, 관점. 기존의 주류 의료 모델이 지녔던 병리 관점에서는 전문가 중심주의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를 마치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여겨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지닌 문제의 원인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은 후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입하는 방식이었죠. 강점, 관점은 이러한 병리 관점에 대비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으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소망을 실현하게 하거나 또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드러내어 묘사, 탐색, 활용하려는 총체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셀리비와 밀리가 있으며 이 관점이 반영된 실천 모델로 권한 부여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등이 있죠. 기본 가정은 모든 사람은 성장과 변화를 위한 개별적인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회복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원과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 용기와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다 등이죠. 강점, 관점하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초점의 변화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문제가 아닌 도전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클라이언트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도전의 전환점이며 기회가 되죠. 병리가 아닌 관점으로, 강점, 관점 하에서 클라이언트는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실천 원칙으로는 모든 개인, 집단, 지역, 사회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싼 환경에서 강점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하죠. 외상, 학대, 질병 등의 문제는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도전, 전환점,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영향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 문제가 성장을 위한 도전과 기회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원조해야 합니다.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성장과 변화에는 제한이 없죠.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능력과 변화 가능성의 한계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와의 협동 작업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최선의 원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원조해야 하죠. 모든 환경은 활용 가능한 자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에 고려하지 못하였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 자원을 세심하게 사정하고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보호와 환경을 강조하죠.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맥락 안에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개입해야 하죠. 병리 관점과 강점, 관점의 비교, 구분. 클라이언트에 대한 규정으로 병리 관점은 환자, 즉 진단에 따른 증상을 가진 사례, 비도덕적인 존재나 희생자로 보고, 강점, 관점에서는 독특한 존재, 즉 강점, 재질, 재능, 자원을 가진 자,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 또는 생존자로 보죠. 개입의 초점은 병리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문제고,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가능성이죠.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병리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 의해 재해석되어 진단에 활용될 때에만 의미가 있죠. 그러나 강점,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그 사람을 알아가고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년기의 외상 경험은 병리 관점에서 성인기의 병리를 예측할 수 있는 전조죠. 그러나 강점, 관점에서는 개인을 약하게도 또는 강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향점에서 병리 관점은 과거, 왜 언제 어떻게 클라이언트 체계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죠. 그러나 강점, 관점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클라이언트 체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견하고자 함이죠. 치료의 핵심은 병리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에 의해 고안된 치료 계획입니다. 강점, 관점에서는 개인, 가족, 지역, 사회 참여죠. 전문가의 관점에서 병리 관점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이지만, 강점, 관점에서는 개인, 가족, 지역, 사회가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입니다. 개인적 발전은 병리 관점에서 병리에 의해 제한되지만, 강점, 관점에서는 항상 개방되어 있죠. 변화를 위한 차원에서 병리 관점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이지만, 강점, 관점에서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 같은 클라이언트 체계 강점과 적응 기술입니다. 원조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역기능과 증상의 영향을 감소시키기이지만, 강점,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삶에 함께하며 가치를 확고히 하기입니다. 주요 개념으로 변형성,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자극에 어떻게 노출되거나 또는 어떠한 것을 학습하느냐에 따라 그가 가진 행동, 생각, 감정 등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약 효과 또는 가짜 약 효과.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지닌 긍정적인 기대나 평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 등을 가지면 변화와 관련된 강력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임파워먼트 또는 권한부여, 개인, 집단, 가족, 지역, 사회가 내부 또는 외부에 가지고 있는 자원과 도구 등을 발견하고 확장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개인 또는 집단에게 어떠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죠.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처분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적극성을 지닌 행위의 주체가 되죠. 레질리언스 또는 탄력성, 심각한 문제와 극한 상황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치유와 온전성,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도 사람들은 스스로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불신의 종식, 클라이언트가 한 진술의 진실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내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을 신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강점 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질문, 생존 질문, 역경 속에서도 당신이 이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당신만의 특별한 자질은 무엇인가? 지지 질문, 누가
당신에게 도움이 또는 지지자가 되었는가? 예외 질문. 과거를 해상했을 때 당신의 삶이 안정된 적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때는 지금과 어떻게 다르고 특별하였는가? 존중 질문. 어떠한 상황 또는 행동에서의 당신의 삶이 당신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가? 장례 질문. 당신이 최근 겪은 경험과 역경이 왜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이 장래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변화 질문. 당신이 지닌 생각, 감정, 행동, 사회관계 등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의미 질문. 당신의 주된 생각의 틀이나 가치체계는 무엇인가? 강점, 관점의 실천 모델, 권한 부여 모델 또는 역량 강화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 개념. 역량 강화의 개념, 역량이란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체계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질을 의미하죠. 따라서 역량 강화란 취약한 상황으로 인해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량 강화를 통해 개인은 자기 확신 변화 가능성 확인, 개인의 진정과 같은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역량 강화의 관점으로는 생태 체계적 관점 플러스 강점 관점이 있습니다. 시각. 전문적 관계에 대한 시각으로 협력과 파트너십이 있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각으로 개입의 주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 변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등이 있죠. 개인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아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강점을 찾도록 원조합니다. 옹호 활동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기회를 확대시키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갖도록 원조하죠. 특징으로 클라이언트의 잠재적 역량과 자원을 인정합니다. 개입 시 클라이언트를 주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중요시하죠.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함께 책임 역시 강조합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죠.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환경 차원의 활용을 강조합니다. 소외계층 또는 다양한 계층, 억압받는 집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수용하죠.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과 개별화를 강조합니다. 개인적 차원, 대인관계 차원, 구조적 차원 등 사회체계의 모든 수준에 적용이 가능하죠. 개인적 차원으로 개인 스스로의 역량감, 지배감, 강점, 변화 등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적 차원의 역량 강화란 인성, 인지, 동기 등 자신의 모든 삶의 요소에 있어서의 통제감을 말하죠. 대인관계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 즉 대인관계에서 어느 쪽에 의해 주거나 또는 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 주고받는 평형관계를 갖게 하여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구조적 차원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같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참여하여 보다 큰 힘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조적 차원의 역량 강화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개입 활동의 예로 한 부모 자조 집단 프로그램,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 장애인 동료 상담가 양성 프로그램, 시설 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 참여 의무화 등이 있죠. 개입 과정은 대화, 발견, 발전 또는 발달 단계로 진행됩니다. 대화 단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를 통해 라포를 형성하고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이해하는 단계죠. 주요 가업으로 파트너십 또는 협력관계 형성하기, 클라이언트와의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특성을 규정하기, 현재 상황의 명확화 또는 상황 이해하기,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이해하기
방향 정하기 또는 방향 설정,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기,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나갈 방향 정하기, 방향 설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동기화시키기가 있습니다. 발견 단계, 사정과 분석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조직하여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발견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죠. 주요 가업으로는 강점 확인하기, 자원, 역량 또는 능력 사정하기, 해결 방안 수립하기 등입니다. 강점 확인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구체화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문화적 정체성, 역경을 극복하는 강점 등. 자원 역량 사정하기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클라이언트의 사회 체계를 강점, 관점으로 사정하여 이용 가능한 자원 체계 능력을 분석하기죠. 해결 방안 수립하기는 목표를 구체화하여 설정하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목표 달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정하기 등입니다. 발전 단계는 강점을 발전시켜 역량을 강화하고 강화된 역량을 안정화시켜 달성한 것을 통합하는 단계죠. 자원 활성화하기, 결연 또는 동맹관계 창출하기, 기회 확장하기, 성공 확인, 인정하기, 종결하기가 있습니다. 자원 활성화하기에는 클라이언트가 활용 가능한 자원 확보, 클라이언트의 권리 책임 강조, 클라이언트를 행동에 참여시켜 동기부여하기 등이죠. 결연관계 창출은 클라이언트와 체계 간 역량 강화적인 결연관계 수립을 통해 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자원을 형성시키기입니다. 기회 확정하기는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조직, 사회 행동 등을 통해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기죠. 성공 확인, 인정하기는 클라이언트의 성공적인 변화의 노력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종결하기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격려하고 유지시키기입니다. 실천 기법으로 강점 사정하기,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능력을 확인하고 이용하기, 문제 해결 기술 습득하기, 자원 확보와 체계 활용하기,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타 기관과 연계를 촉진하죠. 촉진적 개입하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독특성, 역할을 존중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합니다. 세부 기법으로 카타르시스, 촉매, 지지, 옹호가 있죠. 카타르시스는 클라이언트가 슬픔이나 분노와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임파워먼트를 시작하도록 하며 클라이언트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속도에 보조를 맞춤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촉매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발견, 자기 주도적 삶, 학습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개입의 출발 지점을 클라이언트 개인의 가정과 방향에 부합되도록 하여 임파워먼트를 극대화하죠. 지지는 클라이언트의 성격, 태도, 가치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의 편에 서는 것은 옹호죠. 한계는 역량 강화 모델의 주요 관점인 강점 관점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성향을 강구하고 있죠. 실제 문제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실무에서 완전히 강점 관점의 근거 모델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모델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설명되지 않은 채 끌어들인 용어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임파워먼트 실천의 역사적 기원은 제인 아담스의 인보간운동, 19세기 미국 흑인 여성들 및 소수 민족 집단들의 사회개혁 노력들,
초기 집단 사회 이론가들 레이놀즈의 활동 등이 있죠. 레이놀즈는 1950년대 활동한 급진주의적 정신의료 사회사업가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동맹관계로 개념화하고 최대 한도의 시민 참여와 자원 분배의 평등을 지향한 이상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회복지 실천가였죠. 이러한 그의 활동은 강점과 역량 강화 발전에 있어서 역사적 기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다문화 관점, 다문화주의란 상호 이질적인 문화를 단일의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한 사회 내 공존시켜 상호 승인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및 정책으로 문화 상대주의에 기초하여 인간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죠. 발전은 1965년 캐나다에서는 이중언어주의와 이중문화주의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1971년에는 서구 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고 이를 국가 정책 기조로 채택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캐나다를 비롯한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 내 소수민족을 주류 사회로 편입시키는 동아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공존의 목표를 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이들을 포용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세계화로 인한 각국의 이민자 급증과 이에 따른 사회 통합의 원리로 다문화주의가 주목받게 되었죠.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결혼 이주 여성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년대부터 이러한 다문화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는 다문화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 통합을 추구하여 소수민족의 주류 사회로의 편입이 아닌 공존의 목표를 둡니다.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비교. 문화다원주의의 전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주류 문화, 자신의 문화가 존재해야 하죠. 즉 주류 문화를 형성하는 지배사회가 인정되고 이들이 소수민족이나 계층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거나 수용해주는 형태입니다. 다문화주의의 전제는 소수민족이나 계층의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화다원주의의 대표국가는 미국이고 다문화주의의 대표국가는 캐나다와 호주죠. 문화다원주의의 접근 방법은 자유방임주의적 접근이죠. 국가는 소수민족이나 계층이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문화주의의 접근 방법은 국가 개입주의적 접근이죠. 국가는 소수민족이나 계층이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죠.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 구성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점을 존중하고 이를 전문적 관계에 적용하는 사회복지 실천이죠. 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을 말합니다.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전략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편에서 교육자원, 협상, 옹호 등의 활동을 해야 하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성별, 성적 취향의 배경에 충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재 및 실체가 개인적, 집단적, 보편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단순히 하나의 인간개체로 여기기보다는 문화적, 사회적 맥락의 산물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관계에서 변화의 두 초점인 클라이언트 개인과 그가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하죠.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과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사가 문화적 다양성에서 소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제거하고 그들의 문화에 담겨져 있는 강점을 인정하는 능력이죠.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인식을 넘어선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민감성이나 문화 특성적 실천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죠. 다만 명확히 구분하자면 각 개념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 문화적 민감성, 각 집단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사성을 인지하여 다문화 생활 경험과 가치에 맞는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문화, 특성적 실천은 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문화적 유능성 혹은 역량을 설명할 때 사용되며 서비스 제공 기관의 환경을 다문화 클라이언트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간 문화 역량의 하위 개념으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보이는 사람들과 섬세하게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죠. 문화적 역량의 구성 요소는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이 있습니다. 문화적 인식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의 태도나 가치에 있어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소로 사회복지사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기인식, 다른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차이와 원조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기, 겸손, 존경, 개방성, 비심판적 태도, 사회 정의 등의 가치를 견지,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정관념 피하기, 문화 집단 간에 존재하는 권력의 차이, 차별과 편견의 경험에 대해 인식하기,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기가 있습니다. 문화적 지식은 사회복지사가 가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으로 문화의 형성 배경이나 역사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제도나 생활상이 있습니다. 요소로는 다양한 문화와 문화 집단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역사, 전통, 가치체계, 세계관, 가치체계 등 다양한 문화 집단의 출신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 이주를 촉발하게 한 상황 및 이주 과정이나 이주 후의 경험 등이죠. 역사는 특정 인구 집단의 경험적 역사, 입국 및 이주 관련 역사에 대한 지식, 문화는 특정 인구 집단의 의사소통 유형, 세계관, 종교관, 가치관 등에 관한 지식이죠. 현실 상황은 집단 내 단체 및 조직, 지역사회 내 정착 상황, 지원 법률 및 제도, 사회 적응 상황 및 가정, 정신건강 문제, 가족 상황, 각 강점 및 약점 등에 관한 지식입니다. 문화적 기술은 사회복지사가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개입 전략을 수립하고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소로는 원조 가정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기술과 전략, 특정 문화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기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죠. 사회복지사의 다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적 행동 지침을 이해한다. 다른 문화를 동화시키지 않고 한 세위 내 공존시키지 않은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 학습한다. 인간 행동, 가치, 편견, 선입관, 개인적인 한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탐색한다. 자신과 문화적으로 다른 클라이언트나 집단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때는 그들에게 적합한 개입 전략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행해야 한다. 사회적 차별에 맞서는 단체들의 활동을 분석할 수 있다.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권력이 문화적인 역량의 발전을 어떻게 향상시키거나 오히려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 개감. 사회구성주의란 사회적 현실이나 실제 객관성을 부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개인이나 집단과 같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주관적으로 이해되고 구성되며 발전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입니다. 가정,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사회나 문화적 맥락에 따라 현실의 문제나 상황은 구성 또는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죠. 현실의 문제나 상황은 인간관계에 의해 구성됩니다. 즉 현실의 문제나 상황은 객관적일 수 없으며 다분히 인간의 개인적인 경험 세계로부터 형성된 주관적인 인식에 기초하죠. 다시 말해 상호 역동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사회세계가 창조되며 건설된다고 이해하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만남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맥락이며 본질적으로 개방적이고 언어나 상징적 행위들에 의해 만남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죠. 현실의 문제나 상황은 언어를 통해 실현되며 언어가 이야기 형식을 통해 조직화됩니다. 즉 언어가 현실의 문제나 상황을 그대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현실의 문제나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보죠.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클라이언트와 함께 말하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현실이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하여 자기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맥락 안에서 클라이언트의 신념 체계를 확인할 수 있죠. 2. 클라이언트와의 평등한 관계. 클라이언트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죠.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을 클라이언트에 대해 무지한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평등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죠. 3. 청자와 화자의 재기적 가정.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구성주의 관점을 적용할 경우 사회복지사는 집단 성원이 돌아가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청자와 화자는 번갈아가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다시금 처음에 화자가 이야기 진술의 주체가 되며 그는 집단 성원의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진술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재기적으로 순환됩니다. 4. 민감한 반응.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직관에 의존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메시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바로 확인하는 기출 OX, 실천 지식의 구성 수준을 추상적에서 구체성의 방향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실천 지혜이다.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의 관점과 이론을 토대로 한다. 관점은 개인과 사회에 관한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고 체계이다. 패러다임은 역사와 사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추상적 개념 틀이다. 이론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나 개념의 집합체이다. 실천지혜는 암묵적 지식과 같은 의미이다. 실천지혜는 개인의 가치체계와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실천지혜는 현장에서 유용하나 공인된 지식은 아니다.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지식에는 인간행동과 발달, 인간관계와 상호작용,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사회복지사 자신에 관한 지식 등이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과 강점, 관점, 그리고 생태체계적 관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이고 해결의 궁극적 주체가, 강점, 관점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이다. 강점,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로 밀리가 있다. 셀리비와 밀리가 있다. 강점, 관점에는 희망과 용기를 강조한다. 강점, 관점은 실천의 초점을 각오해서 현재와 미래로 전환한다.
팔만의 문제 해결 모델이 등장한 이후 문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 초점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타인인 사회복지사 앞에서 숨기고 싶은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클라이언트는 수치, 죄의식, 좌절과 같은 좋지 않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와 같이 문제를 강조하는 개입은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점 관점의 창시자인 셀리비는 강점 관점으로의 의식 전환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기존의 병리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였던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오히려 긍정적인 도전, 전환점, 성장을 위한 기회로 간주할 때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오히려 의미 있는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였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미래를 위한 인간 삶의 원동력이라는 의미지요. 병리 관점에서의 개입의 초점은 클라이언트의 역기능과 증상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병리 관점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에 재해석하여 진단에 활용한다. 강점 관점에서 돕는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삶에 함께하며 가치를 확고히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역량 강화 실천 활동은 생태 체계적 관점을 적용한다. 임파워먼트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문제 해결의 협력적 파트너로 인정한다. 임파워먼트 모델에서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자아 효능감을 증진하고 자신의 강점을 찾도록 돕는다. 임파워먼트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과 자원을 인정한다. 역량 강화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중시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임파워먼트 모델에서는 개인 대인관계 제도적 차원에서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진다. 역량 강화 모델은 발견 단계, 대화 단계, 발전 단계가 아니라 대화, 발견, 발전 단계가 맞다. 임파워먼트 모델에서 대화 단계에서 실천해야 할 과정은 방향 설정, 파트너십 형성, 현재 상황의 명확화이다. 강점 확인과 자원 능력 사정은 발견 단계에서의 가업이다. 임파워먼트의 역사적 기원은 레이놀즈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적 다원주의란 자신의 문화를 중심에 두면서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의사소통이다. 문화적 민감성이란 다문화 생활 경험과 가치에 맞는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아들을 사이에 두고 사사건건 며느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시어머니의 사례에 대하여 사회구성주의로 접근하는 경우 우선시해야 할 것은 시어머니가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